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어제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동해시로 번졌습니다. 도심에서 산불이 번지면서 큰 피해를 냈는데 시민들이 직접 불을 끄는 등 안간힘을 썼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기 기자, 지금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동해시 곳곳에서는 아직도 도심 쪽에서 산 쪽을 바라보면 불길이 능선을 따라 흐르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도 강한 바람이 때때로 불면서 시가지 근처 작은 산에서도 불길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턱 밑까지 불이 올라와 소방차 넉 대가 동원돼서 조금 전 막 불을 잡았는데요. 지금도 2대가 남아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길 끝에는 철도가 지나가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동해 시가지부터 시골 마을까지 곳곳이 매캐한 연기로 자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곳에서 5km 정도 떨어진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해시 도심을 덮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이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주택과 숙박업소, 창고 등 60여 채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외곽마을에 주택 등을 태웠고 산 능선을 따라 산림을 태우며 도심까지 덮쳤습니다. 이에 따라 낮 한때 68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고 일부는 귀가한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주간 헬기 22대와 소방차 등 장비 14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가 저문 뒤에는 헬기 진화 작업을 중단하고 진화대 역시 철수한 상황입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주거지역 주변에 층층이 저지선을 구축하고 인명과 주택 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대규모 진화 작업을 재개하고 군부대 등의 헬기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대진동에서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 삼척으로 북상하던 산불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울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주현지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당초에 어제 오전 중 산불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0여 대를 투입했지만 바람의 세기가 최대 초속 27m로 강하게 분데다가 짙은 연기까지 시야를 가려 헬기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인력 4천여 명이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산불 영향 구역은 만여 헥타르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남하하면서 울진읍 인근까지 불이 바짝 다가서서 울진읍과 주변면에는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사이에는 울진읍 방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주민들 대피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400여 명의 주민들이 인근 체육시설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대피령 때문에 이곳에 모이는 인원은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어제 아침부터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러 갔다가 타버린 것을 확인하고 허탈함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체육관 안에 주민들의 개별 공간을 만들기 위해 텐트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이재민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집이 전소돼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이 밤이 깊었는데 제보 영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앞서 현장 상황 실시간으로 보셨지만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신 영상을 보면 산불의 기세를 좀 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밤이 되면서부터 이 경북 울진군에서 많은 제보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화면 직접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북 울진군에서 어젯밤 10시 50분쯤에 촬영해서 보내주신 영상 보고 계십니다. 이 밤이 깊어갈수록 산을 뒤덮은 불길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상부터 도로 인근까지 띠를 형성한 거대한 불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보자께서는 강 건너편에서 촬영을 했는데도 이렇게 선명히 보였다면서 바람도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요. 이 같은 지역에서 이보다 1시간 뒤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마을에서도 이 산 위 화재 현장이 선명히 보일 정도로 이 불길이 거센데 이 화재 현장과 마을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워 보입니다. 역시 넓은 구간에서 화재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울진 지역 제보자들은 한결같이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그래서 불길이 더 거세졌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울진에서의 불이 강원도 삼척시까지 북상했죠. 이 삼척시 원더급에서 어젯밤 오후 8시에 촬영한 영상인데 이 밤이 된 뒤에도 이 불길이 도로 인근까지 환하게 밝히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밤에도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보자께서는 불이 낮 한때 소강 상태로 보였지만 밤부터 바람을 타고 다시 북상하고 있다고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영상입니다. 삼척시 가곡면이고요. 이 변함없이 불길이 거세 보이고 자세히 보면 바람 역시 상당히 강하게 분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화재 현장이 민가와 아주 가까운 데다 이렇게 강풍까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현장이나 인근에 계신 시청자들께서는 안전한 곳에서 저희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도 안산시 수리산 일대에서도 어제 낮부터 산불이 있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젯밤 7시를 전후해서 이 아파트 40층에서 촬영한 건데 이 제보자께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이 더 거세졌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야간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진화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바람이 민가 반대쪽으로 불고 있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이 완진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한 만큼 여전히 이 상황 주시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네, 이 산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제보 영상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제보 영상은 상당히 정확하게 생생한 정보를 주는 장점은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안전을 확보하시고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카카오톡에서 KBS 뉴스 또 KBS 제보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KBS 뉴스 앱을 통해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화 02781-4444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현욱 기자였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강원도 삼척까지 번진 이번 대형 산불은 건조 경보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15,000여 개 면적의 산림이 산불 영향구역에 포함돼 최근 20년 이래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하영 기자입니다. 2주 넘게 이어진 건조경보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산불은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제 오전 11시 20분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행정 경계를 넘어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했습니다. 화많은 울창했던 숲과 평화로운 마을까지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분들은 집에 가서 업고 나오고 안고 나오고 급히 피신하다가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의 어릴 때부터 있던 모든 역사가 다 잿더미 속에 다 묻히고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갈 데가 없고. 울진과 삼척을 포함한 단일 산불로는 최근 20년 만에 가장 큰 피해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지금까지 울진 1,100여 헥타르, 삼척 630헥타르 등입니다.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200여 곳이 불에 타 곳곳에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이래. 생애 처음이래. 이런 변화는 처음이래. 그래가지고 목에 뭔가 막 돌리더라고. 저 먼 데서 막 오니까네. 시골 우리 집인데 글로서 온다는 거는 만무했지. 소방청은 화재 위험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전국에 처음 발령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200채가 넘는 주택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도로를 오가는 차량을 위협합니다. 야, 비상하고 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 앞에 안 보인다. 산불은 더욱 아래로 내려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습니다. 주민들은 집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어지간한 바람이 안 불면 되겠다 했는데 밤 한 12시 1시 사이에 갑자기 막 겨울이 바람이 치니까 순식간에 마을을 다 덮쳤어요. 이번 불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강릉, 동해시 등에서 200채가 넘는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울진과 삼척의 35개 마을 6천여 명이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은 산에서 불 나온 연기해가지고 구청에서가 델로 나가지고 집에 있지 말고 울진 나가래 해가지고 그래 그대로 막 청해 놓고 그대로 놔놓고 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12살 딸이 함께 살아왔던 장현칠 씨의 터전은 말 그대로 폐허가 됐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은 몇 개의 기둥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게 집이 우리 아버지가 지은 집인데 그게 없으니까 참 제가 좀 그래요, 마음이. 그나마 작은 금고 하나를 잿더미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반지하고 우리 어머니 반지하고. 산불은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산림 만여 헥타르를 휩쓸고 간 울진 삼척 대형 산불이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 지 불과 5분 만에 불길이 산 전체로 옮겨붙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11시 15분쯤 펜션 뒷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더니 불과 5분 만인 11시 20분쯤엔 불길이 산 중턱까지 타오르고 초속 10m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연기와 불길에 놀란 동네 주민들은 약 10분 뒤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왕좌왕하거나 초조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불길이 올라가고 있는 걸 집사람이 먼저 보고 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바로 그냥 119 신고하라고 그래. 이번 산불이 처음 시작된 지점은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한 야산. 연기가 난 지점에서 100m 거리엔 펜션이 있고 바로 앞에는 왕복 2차로 도로가 지납니다. 산림당국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연기가 나기 전 10분 동안 차량 석 대가 이곳을 지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불에 의한 실화나 자연 발화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에서 난 산불이 동해시까지 번지면서 동해안 일부 구간의 고속도로와 철도까지 통제됐습니다. 불길 확산 우려로 교통이 통제된 건데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삼척과 속초를 잇는 동해고속도로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멀리 도로 옆으로 보였던 세찬 불길에 차량이 접근하면서 차 안 운전자들은 열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내 차 타! 야 뜨거워! 뜨거워! 어제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난 산불이 동해시 해안가 고속도로를 덮친 겁니다. 사고 위험을 우려한 한국도로공사는 어제 오전 8시 반부터 옥계에서 동해 나들목까지 약 15km 구간에 대해 전면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차량들은 인근 국도로 우회하거나 아예 이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근데 뭐 어쨌거나 좀 불이 났기 때문에 어쨌든 다들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뭐 저희들도 감수하고 그게 따라줘야죠. 어제 낮 12시부터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산불이 철도까지 위협하자 코레일이 안전운행을 이유로 강릉에서 동해까지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 운행을 중단한 겁니다. 선로 주변에 이제 화재가 계속 이제 바람에 이제 불이 날아다니니까 그 선로 운행에 문제가 좀 있어서 열차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은 산불 진화 상황 등을 고려해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점검까지 고려하면 재개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7번 국도 삼척과 울진 간 구간이 통제된 데 이어 어제 강릉시 옥계면에서 동해시까지 구간이 산불의 확산 우려와 심한 연기 등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울진과 삼척 산불은 한때 원자력 발전소와 LNG 생산 기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인근에는 소방력이 집중 투입돼 필사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불씨가 민가를 태웠습니다. 밖에서 물 받다가 받쳐가지고 막 껐어요. 안 그래서 물이 집 탔어. 불은 원전에서 1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시작됐지만 강풍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울 원자력 발전소와 1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보시다시피 집은 완전히 다 타버린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 차단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하면서 방화선을 구축했습니다.
고성능 화학차 등 소방차 20여 대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전 출력까지 50%로 낮췄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요 인근 공원 잔디밭 요 인근 산까지 화세가 확대된 거를 전 소방력을 투입해서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삼척으로 확산한 산불은 국내 최대 규모의 LNG 생산 기지까지 위협했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순식간에 많은 물을 뿌릴 수 있는 대용량 방사포까지 투입하며 이중으로 저지선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이제 이쪽 동쪽으로 계속 부니까 LNG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어저께는 계속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원전과 LNG 등 주요 시설의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불씨가 강풍을 타고 다시 위협할 수도 있어 비상태세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산불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진화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이 이틀째 꺼지질 않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전체적인 산불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 주신 울진이나 강릉, 동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안산, 충남 당진, 그리고 부산, 금정구 등 7개 지역에서 아직도 야간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전히 강한 바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밤사이 바람 상황은 어떨까요? 예, 대체로는 밤이 되면 낮에 비해서 공중 습도가 높아지고 바람도 좀 잦아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월이나 뭐 안산이나 이런 지역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유독 지금 울진이나 강릉, 동해 이쪽 지역은 여전히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밤이 돼서 헬기 진화가 중단이 됐는데 지상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화 작업이? 예, 헬기는 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특수 진화대라고 해서 저희들 산림청에서 특별하게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등짐 펌프를 쥐고 그리고 모자에는 이제 헤드라이트를 켜고 밤에도 진화를 직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앞에서 방어선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흙이나 낙엽들을 잘 긁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 현장 주민들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이 지역 주민들, 주변 지역 주민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사실 낮에는 좀 불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좀 집에다가 물을 뿌린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이 밤인 경우에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미리 대피하도록 예보를 했으면 그 예보를 좀 따라주시고요. 특히 강릉이나 지금 여기 울진 지역은 바람 때문에 지금 다시 좀 대피 명령이 내릴 수 있는데 그 안내에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에 산불이 이렇게 잦은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봄에 특히 건조해서 불이 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특히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건조로 인해서 불이 난 다음에 바람으로 인해서 확산이 빨리 되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은 지금 산불 위험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올해 산불이 잦은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봄철에 특히 산불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봄철이 항상 사계절 중에 가장 가문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실제로 바싹 말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나 50년 만에 최대의 겨울 가뭄이라고 하는 게 남부 지역에 특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경북 지역이 매우 심각하게 건조해 있어서 산불이 나기 굉장히 쉬운 아주 작은 불씨로도 불이 번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 밤과 낮에 바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밤이 되면 공중 습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사실 땅하고 위에 부분에 온도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좀 약합니다. 낮에는 그 온도 차이도 심하기 때문에 바람이 세고요. 저녁에는 좀 괜찮아지는 특히 밤 1시, 2시가 넘어가면 이제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불이 난 지역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예전에 큰 피해를 냈던 대형 산불도 하나같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는데요. 산불에 바람이 더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김성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불은 주로 낙엽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는 건조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런 메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더 쉽게 불이 붙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더라도 산 경사면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30도 경사면에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보죠.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불이 2m를 이동하는데 8초밖에 안 걸리고 1분이면 무려 15m를 이동합니다. 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바람이 없는 평지일대와 비교해 보면 같은 시간에 무려 78배의 산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화염의 중심 온도도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주변에 더 강한 열기를 내뿜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봄철에 고온 건조한 바람인 양간지풍을 타고 강원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천년 고찰인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초속 32m나 되는 태풍급 바람을 타고 불이 번졌고 276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속초 등 동해안을 덮쳤던 산불도 초속 35m 강풍 탓에 삽시간에 해안가로 확대됐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비화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최대 비화 거리는 무려 2km나 됩니다. 불길이 도로를 건너다니며 빠르게 마을을 덮칠 수 있으니 지대가 낮은 곳으로 서둘러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당황하기 쉬운데요. 침착하게 불길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정재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119나 112,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해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합니다. 초기에 작은 불은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불을 끕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면 불이 갑자기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불 끄기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산불이 번지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는 만큼 바람 방향을 감안해 몸을 피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수풀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 등으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가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이때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산불이 확산돼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않은 이웃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피 장소는 지역별로 지정된 대피소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학교 등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에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피소에선 재난방송 등 실시간 산불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메마른 대기 상태와 강한 바람 때문에 불길을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깊은 밤이 된 지금도 야간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건조특보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강화되거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또 충청 그리고 전남의 동쪽 지역 그리고 강원 영동과 또 강원 내륙 지역,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나 동쪽 지역의 건조한 상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강원 영동과 산간 지역 그리고 영남 해안가를 따라서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 대구 등 경북 지역에도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 지역들 실효습도가 25% 아래로 화재 위험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지금은 내륙 지역에 바람이 다소 약해지면서 강풍특보가 해제가 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현재 동해안을 따라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서해안 지역에도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역시 강풍주의보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거센 바람이 불 텐데요. 특히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25m 이상의 아주 강한 바람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지역도 초속 15에서 20m 정도의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점차 바람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속해서 불씨 점검해 주셔야겠고요. 산불 위험 등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과 일부 강원 동해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산불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